드라이빙. 네. 일의 끝마무리가 부족하대요. 근데 오해를 살 경우가 좀 크겠네요. 그래서 이 일에 자기를 약점을 말씀드릴게요. 갈게요. 네. 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돕는 셋딸 아빠 백주부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DISC의 첫 번째로 D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사람을 읽는 힘, DISC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책의 저자는 두 분인데 메리 로젠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디다스, 펩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콜게이트, 엑스모빌, 포드, 네슬레, 여러분 많이 들어본 대기업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 쉽게 파악하느냐, 그래서 팀워크의 시너지를 최대한 끌어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타입 일 중심인데 템포가 빠른 사람들이죠. 이분들을 정의하는 단어들, 일 중심이니까 일을 딜리전트하게, 부지런히 빨리 하는 사람들이죠. 디렉티브, 지시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도메인, 주도적이고 지배적이다. 네,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보스 타입인 거죠. 그리고 드라이빙, 네, 추진력이 있는 겁니다. 뭐 할 때요? 일을 할 때. 조금 더 D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약점을 말씀드릴게요.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요? 일의 끝마무리가 부족하대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일 중심이니까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일 중심이면서도 템포가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을 하게 되면 밀어야 돼요? 아니면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요. 즉시 해야 돼요. 이분들은 약점이라 그랬죠? 일의 끝마무리가 부족하다. 왜 그럴까요? 성격이 급하니까. 그렇죠. 느긋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반응을 봐야 돼. 빨리 반응이 안 오면 이분들은 굉장히 내면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반면에 느린 타입의 사람들이 있죠? S타입들 그리고 C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타입 템포가 느리면서도 사람 중심, C타입 일 중심이면서도 템포가 느린 사람. 이분들은 템포가 느려요. 성질이 느려요. 그러니까 일의 결과를 좀 더 지그시 기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은 누가 시작합니까? D타입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의 마무리는요, C나 S들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팀워크를 갖출 수가 있겠죠. 팀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일의 끝마무리가 좀 부족할 수 있는 게 약점이라는 거죠. 이분들의 약점은 너무 많은 일을 한다. Too much work. 일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일을 해야지 이분들은 재미가 있고 활력이 있고 생기가 돌아요. 그 맛을 아니까 이분들은 계속 일을 하겠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멀티태스킹이라는 건 또 아니에요. 일을 너무 많이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만약에 여러분이 D타입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김 팀장님, 당신이 아니면 일을 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D타입인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바쁘지만 해보겠습니다. 김 팀장님, 너무 바쁘지 않나요? 이미 일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까짓거 죽기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D타입들, 일이 많은 거를 알면서도 또 하는 거예요. 일 중심입니다. 위험 부담과 경고를 고집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을 간과해요. 김 팀장님, 그 일이 너무 많은데 가열할 수 있습니까? 괜찮아요. D타입들 이렇게 반응을 잘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책임져. 이런 느낌의 말들을 하죠. 그래놓고 책임지지 못하거나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약점이 뭡니까? 좀 융통성이 없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거죠. 목표 지향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책임져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의 말들을 하는 겁니다. 융통성이 없어 보이죠. 고집이 세 보이죠. 일 중심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좀 무심해 보이겠죠.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정이 없어 보여요. 저 사람 좀 일벌레 같아, 기계 같아, 이런 말들을 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정이 없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 성향입니다. 그 사람을 따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속이 깊고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는 그 사람을 겪어봐야 아는 거죠. 없어 보일 뿐.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타고난 게 D타입인데 정도 깊다, 그런 분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할까요?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조직과 단체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서 주변 사람들을 돕고 불편함을 해결하고
뭔가 공헌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자기를 들이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해를 살 경우가 좀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마음이 외로울 때가 있다는 거죠. 속상해. 게다가 이분들이 인구에서 가장 적은 타입이 뭘까요? 바로 D타입입니다. 대략 4% 미만으로 봐요. 비슷한 사람끼리 이해가 잘 되고 친하고 마음이 소통하기에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외롭죠. 보스는 그래서 외롭다. 보스 기질이 있는 사람들, 외로운 늑대, 한 마리의 사자 이런 느낌의 기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 중심일 경우가 있고 템포가 빠르다면 D타입이라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죠? 네네네네. 자, 우리가 한번 아는 사람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계천. 청계천에 지금은 어때요? 계절마다 놀러가고 거기서 휴식을 하죠. 근데 그걸 개발하기 전에 많은 토론이 있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죠. 지금 그런 얘기 쏙 들어갔죠. 네. 그게 뭡니까? 한 정치인, 이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그 일이죠. 성취죠. 그죠? 물론 그분의 잘못한 것도 있겠죠.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각박한 서울살이에 있는 시민들이 거기서 부자든지 또 가난한 사람이든지 서민이든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꼭 어떤 정치인을 칭찬하거나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댓글 달면 안 되겠어요.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 이 PD가 물어보시니까 네. 제가 대답을 해드린 겁니다. 네. 그럼 D타입의 약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중심인데 보스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일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쓰겠죠. 템포가 빠르다 그랬잖아요. 빨리빨리 시작하고 빨리빨리 결과를 봐야 돼. 그러면 세밀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세부 지침사항을 가끔씩 무시합니다. D타입들 규칙은 내가 정한다. 꼭 그렇게 해야 돼?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약점은 제한받는 것을 참지를 못해요. 리미테이션을 주면 아주 그리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다 제한을 받는다, 뭔가 규칙을 준다, 그러면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D타입들은 너무 싫고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게 약점이에요. 또 전화 왔네. 셋딸 아빠. 여보세요? 아빠 어디에요? 아빠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저녁 어떻게 오실 거예요? 같이 먹게? 우리 할머니가 그게 물어보래. 고기 구워서. 고기 구워서? 일단은 배고프니까 우리 애기들 먼저 먹어요. I love you. I love you. 아빠의 또 밥을 챙겨줬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한받는 것을 참지 못한다. D타입.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럼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뭘까요? 일할 때. 자기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요. 도메인이라 그랬잖아요. 다미넌트. 그 다미넌트라는 단어가 영역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통으로 영역을 주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김 팀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리모. 바운더리는 이만큼이니까 여기 안에서는 마음껏 하세요. 그러면 균형이 맞겠죠. 너무 마음대로 하지도 않고 어떤 바운더리, 영역을 지키니까 영역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해요. 당신이 계획을 짜고 당신이 세부사항을 정하고 당신이 프로젝트 관리를 해라. 그러면 D타입들은 할 수 있어요. 좋아해요. 그런데 영역을 주고 세부사항 A부터 Z까지 1, 2, 3, 4, 5를 지켜야 됩니다. 언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세부사항을 주면 D타입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반면에 이 세부사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일 중심이지 않은 사람 중심 같은 S타입들, I타입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을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분들은 세부사항을 주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에게 어려워해요. 맞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IPD가 네, 공감하시는군요. 알아서 하세요. 제일 힘든 말 알아서 해. 알아서 해요. 제일 힘든 말. 자, 이 PD의 경향성을 어떤 디아에 있으신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일 중심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교훈이 나왔죠. 일 중심인 사람들이 아닌 사람 중심인 사람들에게는 알아서 하세요가 힘들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이분들은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Too much demanding.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요구해요. 왜냐면
해석을 해보세요. 일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일을 하면 혼자서 할 수 있나요? 아,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이런 신념이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사랑이니까. 예, 예. 아, 제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는 이 환경을 바꿔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신념이 있다. 그러면 더 많이 요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청계천, 버스 전용 차선. 어. 다른 사람에게 많이 요구합니다. 어. 그게 당당하죠. 왜냐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PD가 말했듯이 오해받을 수 있겠다. 아, 맞아요. 누구나 다 오해받을 수 있죠. 이런 시각을 가지고 D타입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의 오해가 풀릴 수 있겠죠. 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음.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생길 겁니다. 맞아요. 아, 그러니까 강점도 있겠죠. 일의 성과를 빨리 올립니다. 그러니까 D타입은 주어진 환경이 만약에 좋다라면 일 중심이고 템포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일을 빨리 하고 추진력이 좋고 성과를 빨리. 잘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D타입이 있다. 그분은요 성취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자, 그리고 장점이 있는데 또 뭐겠습니까? 결정을 할 때 이분들은 고민이 빨리. 빨리 끝나겠죠. 아, 한 가지 D타입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decisive, D타입, decisive. 한국말로 번역할 때 결정적이다, decisive, 단호하다 이런 단호한 투 있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시간만 끄는, 그래서 더 낭비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결단해야 된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때 D타입 리더가 있다라면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분들은 장점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와. 포기하지 않아요. 책임감이 강해요. 계속 합니다. 계속. 반응은 빨리 봐야 되는데 또 인내심은 또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겠죠. 살다 보면 끝까지 해내는 거. 목표 중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난 내 길을 간다. 이런 마음들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맡는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이 필요해요. 지시를 해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D타입은 도망가지 않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 I타입이나 S타입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책임을 지는 거 굉장히 너무 싫을 수 있습니다. 회피. 또 너무 이게 힘들 수 있습니다. 책임은 부담스러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타입도 너무 힘들다고요. 그리고 D타입은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와. 이 팀장님, 당신 아니면 이 일을 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하죠. 이렇게 D타입이 반응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 회사 조직에서 이 프로젝트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김 팀장님, D타입. 아, 그렇다면 제가 해야죠. 알겠습니다. 두말 없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타입이면 반응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꼼꼼한 C타입, 일 중심인데 꼼꼼한 C타입이면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세부 지침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리소스가 저희 팀에게 공급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마련입니다. 아니면 왜 제가 그 프로젝트를 해야 될까요?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크하게 뭔가 반응을 할 수도 있죠. D타입은 약간 시크합니다. 어쨌든 D타입이 중요한 거니까 오늘은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는 형님 강호동 씨 D타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박 2일 오, 딱 맞았네요. 그것처럼 그 도전들을 하잖아요. 그걸 재밌어하고. 자, 마지막 장점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문제가 있다라면 돌아가지 않고 정면 돌파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게 아니라 전형적인 D타입의 경향성이라는 거죠. 사람은 돌아갈 줄도 알고 피할 줄도 알게 되죠. 배우게 된다고요. 그러나 전형적으로 D타입은 문제가 있을 때 직면, confrontation 피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D타입이었는데요. 여러분 구독자분들 중에 D타입 만약에 제 영상을 듣고 있다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D타입의 장점을 들으니까 네.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네. 카리스마. 네, 시간 뺏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중에 만약 D타입이 있다면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분이고 이를 통해서 주변을 돕고 섬기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문제에서 회피하지 않는 용감한 분들인 거죠. 당신 때문에 우리는 일을 만들어내고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타입이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에 뭘 할까요? 이 댓글에다가 알려주시면 제가 반응을 해보겠습니다. 사람 파악 쉽게 하기 DISC 시리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활력 있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제발. 제발.
가자.